안녕하세요. 챕터 2에서는 AWS의 네트워크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섹션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구성해야 할 AWS에서 제공하는 VPC, 즉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한글로는 가상사설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VPC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안에서 내가 직접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DC에 서버를 설치할 때 방화벽이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직접 설치하듯이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VPC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상사설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AWS에서 내가 사용하는 서버들이 서로 격리된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게 통신하고 인터넷과 연결되도록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VPC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AWS 내부의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직접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즉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게이트웨이, 보안 그룹 같은 네트워크 요소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마치 내가 클라우드 안에 나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VPC는 내가 직접 설계하는 클라우드 속의 전용 네트워크 공간이고, 보안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스턴스를 배치하고 통신 경로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기본 구조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 도식에서 가장 바깥쪽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AWS 리전, 여기서는 서울 리전이라고 표시돼 있죠. 즉, 하나의 리전 안에 우리가 직접 구성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 바로 VPC가 그 안에 생성되어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VPC는 하나의 사각형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IP 주소 대역은 10.0.0.0에/16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VPC 안에는 프라이빗 IP 주소 대역으로 65,000개 이상의 IP를 할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브넷을 나누고 인스턴스를 배치하고 라우팅을 설정하고 방화벽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VPC는 항상 특정 리전 안에 생성되고, 그 VPC는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적 네트워크 공간이며, IP 주소 범위는 내가 직접 정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이후에 서브넷을 나누거나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AG와 연계된 리소스를 구성할 때 기본이 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PC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전 선택과 IP 대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까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섹션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PC는 리전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리전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선택은 이후 인프라 구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리전은 이전 섹션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AWS가 전 세계에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그룹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리전은 여러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 센터로 구성돼 있고, 그 위치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분산돼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서울,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등이 있고 전 세계 많은 리전이 존재하죠. 사용자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리전을 선택해 VPC와 각종 리소스를 배치하게 됩니다. 리전 선택은 단순한 위치 선택이 아니라 서비스 성능, 지연 시간, 데이터 주권, 비용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PC를 구성함에 있어 리전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는 IP 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는 내가 서브넷을 나누고 인스턴스를 배치하고 보안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AWS에서는 IP를 정하는 방식으로 클래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이더, 즉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이더 방식은 네트워크의 크기를 슬래시 표기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클래스 방식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클래스는 IP를 1677만 개의 IP를 가질 수 있는 대형 네트워크, B클래스는 약 6만 5천 개, C클래스는
약 254개의 IP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네트워크 설계를 단순화하는 데 사용됐지만 크기 조절이 고정돼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AWS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사이더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크기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네트워크에 300개의 IP가 필요하다면 C클래스는 254개밖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이럴 때는 /23 또는 /22 같은 더 넓은 사이더 블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이더 방식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IP 주소는 4개의 숫자, 그러니까 A, B, C, D로 구성돼 있고 그 뒤에 슬래시 숫자, 예를 들면 /25 같은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이 슬래시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앞에서부터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되는 비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 192.168.1.0/25라고 하면 처음 25비트는 네트워크 주소고 나머지 7비트는 호스트 주소, 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IP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IP는 몇 개일까요? 그중 첫 번째는 네트워크 ID, 마지막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실제 IP는 126개입니다. VPC를 생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IP 대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요. 이 사이더는 한번 정하면 VPC 생성 이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더 대역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첫째, 구축할 서비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서비스의 크기와 연결될 인스턴스 수에 따라 필요한 IP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크기의 IP 풀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IP를 많이 소모하는 시스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나 IoT처럼 많은 엔드포인트가 필요한 시스템은 훨씬 넓은 사이더 범위가 필요하겠죠. 셋째, 향후 확장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인스턴스가 10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수백 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면 IP가 부족해서 VPC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다른 VPC나 온프레미스와 피어링 연결할 때 IP 대역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WS에서는 VPC를 만들 때 IP 주소 범위를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 값이나 입력하기보다는 RFC 1918 가이드에 따라 사설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RFC 1918에서 정의한 세 가지 블록이 있습니다. 첫째, 24비트 블록, 즉 10.0.0.0부터 10.255.255.255까지의 범위입니다. 이건 단 하나의 클래스 A에 해당되며 총 약 1670만 개의 IP를 제공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죠. 둘째, 20비트 블록 172.16.0.0부터 172.31.255.255까지입니다. 이건 클래스 비중 일부 16개 네트워크 블록에 해당하며 총 약 100만 개의 IP를 제공합니다. 셋째, 16비트 블록 192.168.0.0부터 192.168.255.255까지입니다. 이건 클래스 C 중 일부로 총 6만 5천여 개의 IP를 제공하죠. 가정이나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범위입니다. 이 각각의 블록은 사설 네트워크용으로 예약된 범위이기 때문에 공인 인터넷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충돌 없이 내부 IP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AWS에서 VPC를 생성할 때 사이더 설정은 이 사설 대역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이 보안과 호환성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WS VPC 서비스의 개념과 구성하는 첫 번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